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충격적인 상황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협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터지고 있는 상황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최근 매일 터지고 있는 내부 폭로도 충격적이지만 김태규의 회장 당선 과정은 더 놀랍습니다. 김태규를 밀어주고 세상을 떠난 김학석에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따져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태규는 충남 배드민턴협회 소속 동호회 출신이고 서산에서 직원 10명 내외의 한빛 엔지니어링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사 현장에 측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태규도 현장 소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종종 돈을 벌기 위해서 측량 업무를 먼 지방에서 할 때에는 협회 직원들이 결제 서류를 들고 먼 거리로 달려갔던 이유입니다. 김태규는 지난 2021년 1월 제31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김태규는 3명의 후보 중에 전체 선거인 192명 중 183명이 투표하여 104표를 얻으면서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다른 2명의 후보는 김봉섭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서명원 전 대교스포츠단 단장으로 체육행정 전문가와 경제계 유력인사였습니다. 특히 서명원은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로 활약했으며 태릉중 교사, 대교 눈높이 배드민턴단 감독과 단장, 대한장애인 배드민턴협회와 아시아장애인 배드민턴연맹, 서울시 배드민턴협회 회장을 지낸 엘리트 체육인입니다. 대교그룹에서 대교 에듀캠프 대표이사, 사회공헌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때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회장 시절 전무이사로 협회 행정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 동호회 출신인 충남 배드민턴협회의 김태규라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출마하기로 했던 유력 후보인 김학석 전 부회장이 몸이 안 좋아서 포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출마를 준비했고 당연히 쉽게 당선이 될 것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동네 동호회 출신인 김태규를 내 대타이다라고 밝히면서 출마를 시킨 것입니다. 실제 김학석은 다음 해인 2022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태규는 회장 선거 내내 김학석 대신에 내가 나왔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학석의 영향력이 무지막지하게 컸기 때문입니다. 김태규는 나는 생활체육인 출신이다. 김학석 전 실업연맹회장을 만난 이후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김학석을 존경한다. 이제 내가 대신 나왔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석 측 세력들은 일제히 김태규를 밀어주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태규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격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전문 체육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김태규가 협회장이 되면 정말 큰일 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태규의 경력과 인맥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김태규를 선택하고 밀어준 김학석에 대한 비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맥 파워와 영향력이 대단한 김학석의 지원으로 김태규가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김태규는 생활체육 동호인으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배드민턴협회 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최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내부 폭로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협회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충격적인 제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태규 회장의 횡령수법과 그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원 10명의 한빛 엔지니어링 소장 김태규가 별의별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폭로가 더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회장의 횡령수법과 이유가 체육회와 산하단체에서도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이미 의심을 받으면서 체육회 사유화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영리법인 감독규칙에 대한 사무검사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한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년 7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계장부감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문체부는 요넥스와의 계약서도 찾아내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된 30% 리베이트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문체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23년 요넥스와 계약하며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일종의 페이백 부속 합의를 맺었습니다. 페이백이 계약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공식적으로는 협회에 들어가야 하는 현물을 뒤로 따로 챙긴 상황입니다. 특히 김태규는 요넥스에서 받은 30%의 페이백은 협회 장부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챙긴 6,000개의 셔틀콕을 김태규는 마음대로 산하의 특정 단체에 뿌렸습니다. 그 단체들이 주로 자신의 측근들이 있는 단체거나 앞으로 밀어줄 조직들에게 집중적으로 밀어주기를 했습니다. 이미 협회 이사회에서 너무한 것 아닌가? 엄연한 불법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페이백으로 뒤로 상당한 수량의 셔틀콕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김태규 혼자서 선심 쓰듯이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김태규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이것도 회장 마음대로 못하느냐라며 크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요넥스가 후원하는 셔틀코기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대회인 아이리그, 또 여학생 배드민턴 교실 등 국가공모사업 등에도 사용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대회에 약 2만 타의 셔틀콕이 사용되었는데 비밀 합의에 따라 이 가운데 6천 타가 협회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회용 셔틀콕 1타가 17,900원인 만큼 대회에는 3억 5,800만원어치의 셔틀콕이 사용됐고, 이와 별개로 협회는 1억 740만원어치의 셔틀콕을 뒤로 챙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준 협회 내부 관계자는 2023년에는 페이백이 30%였지만 2022년까지는 40%를 지급한다는 부속 합의가 있었다고 털어놓으면서 그동안 관례라며 투명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심각한 횡령과 같은 부정을 파악한 문체부는 다양한 루트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현재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태규는 왜 부지런히 셔틀콕을 빼돌려서 자기 마음대로 인심 쓰듯이 뿌렸을까요? 결국 이렇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내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체육단체들이 자율성을 가진다는 주장으로 대의원 경선제로 돌아서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차기 회장 선거에서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체육회 이기흥도 이렇게 산하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기흥이 재선될 때의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인 후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선거인단이 총 1,405명으로 체육회 대의원 62명, 회원 종목단체 710명, 시도 체육회 278명, 시군구 체육회 355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여기에서 약 600명가량 많은 2,170명의 대의원으로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결국 이들 선거인단에 표심을 잡으면 쉽게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체육회장 선거에는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종걸 후보와 대한요트협회 회장 출신인 유준상 후보 등 만만치 않은 저명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기흥은 현직 체육회장이라는 이점으로 아주 여유롭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와 체육단체들이 이런 카르텔로 한국 체육을 망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협회뿐 아니라 체육회까지 국민 세금으로 체육계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사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체육계의 이기흥, 배드민턴협회의 김태규, 축구협회의 정몽규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여러 체육단체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체육계에 썩은 물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좋아 자율성 확보이고 정부로부터 독립이지 결국은 속이 시커먼 것이 다 보입니다.